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지난 시간 영어 영문학과에 대해 분석했던 것에 이어 오늘은 외국어 관련 전공 중 소수어과에 대해 다루는 콘텐츠를 진행하려 합니다. 소수어과란 어문 전공 중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원하는 국어 국문학과, 영어 영문학과, 중어 중문학과, 일어 일문학과, 그리고 그 다음으로 외국어 고등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지원하는 불어불문학과, 독어 동문학과, 노어 노문학과, 서어 서문학과를 제외한 외국어 전공들을 의미합니다. 영어 영문학과, 중어 중문학과 및 일어 일문학과의 2025학년도 전공 정보에 대해서는 이미 정리해드린 바 있으니 해당 콘텐츠들을 참고하시고 나머지 학과들에 대해서도 이 팀장이 차근차근 다루어 보도록 할 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수어과들의 경우 사실 잘 모르시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도 많으시고 언어를 잘하긴 하는데 학과를 낮추어 지원해볼까 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물론 틀린 접근은 아니며 소수의 인원만이 실제로 해당 언어 및 지역에 관심이 있어 지원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 말인즉슨 생활기록부에서 여러분이 지원하는 소수어과 그 자체 또는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지역에 대한 관심이 드러난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 오늘 이 콘텐츠를 통해 어떤 소수어과들이 있는지 준비 전략은 어떠한지에 대한 정보를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수어 전공 지원을 염두에 두시는 수험생 또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 관심이 있으신 수험생들이시라면 아시겠지만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서울 캠퍼스든 글로벌 캠퍼스든 소수어과를 상당히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콘텐츠에서는 한국외국어대학교만 운영하는 소수어 전공들 그리고 다른 대학에도 있는 개별 전공들을 나누어 자료를 제작하였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콘텐츠의 주제인 각 대학에서 운영하는 소수어 전공들이 목록입니다. 보통 어문 계열 전공의 경우 배우는 내용이 언어와 문학 그리고 지역학 정도로 나뉜다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무슨 어과가 붙으면 언어나 문학 쪽에 무슨 국가 학과거나 학과명의 문화가 들어가면 지역학이나 그 나라에 대해 더 많은 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편입니다. 다만 소수어과의 경우 한국외국어대학교처럼 유일한 전공이라거나 많아봤자 전국에 4개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학과명이 어떻든 간에 해당 국가의 언어를 비롯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두루 배우게 됩니다. 단국대학교 천안 캠퍼스는 포르투갈 브라질학 전공으로 해당 전공 입학 시에 포르투갈과 브라질에 대해서 둘 다 배우게 됩니다. 그 이유는 브라질이 이전에 포르투갈이 식민지로 포르투갈인들이 많이 브라질로 이민을 갔고 브라질어에서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며 문화 측면에서도 비슷한 지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가 모집 단위를 개편하면서 브라질학과의 신입생 모집을 중지한 만큼 브라질을 다루는 학과는 단국대학교 천안 캠퍼스 포르투갈 브라질학 전공뿐인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앞서 포르투갈과 브라질이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했듯 포르투갈어과의 교육과정에 브라질과 관련한 과목이 꽤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쪽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포르투갈 및 포르투갈어에 대해서도 탐구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애초에 두 국가가 밀접한 연관이 있으니 브라질만 연구하기도 어렵겠죠. 그리고 전북대학교는 프랑스 아프리카 학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포르투갈 브라질과 유사하게 프랑스가 이전에 아프리카 영토의 약 40% 정도를 식민 지배하여 아프리카에 프랑스어권 국가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전북대학교 프랑스 아프리카 학과의 경우 불어불문학과에서 프랑스 학과 그리고 프랑스 아프리카 학과로 변경해 오면서 프랑스어를 통해 아프리카로도 진출할 수 있도록 학과 커리큘럼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 학부의 경우 세부 전공으로 동아프리카 전공, 서아프리카 전공, 남아프리카 전공이 있는데 교육학을 지역학과 언어로 나누었을 때 동아프리카 전공의 경우 스와힐리어를 중점적으로 배우는 만큼 언어 강의가 약 64%, 서아프리카 전공은 약 46%, 남아프리카 전공은 약 9% 정도로 각 세부 전공에 따라 언어를 배우는 비율이 다르니 이 점을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입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소수어과가 거의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중심으로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은 원점수 환산 점수와 등급 환산 점수 중 더 높은 점수를 적용하여 학생부 교과 성적을 계산하는 독특한 방식을 취하고 있어 단순 내신 성적으로만 입결을 기재하기 까다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신 입결을 기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입결 자료를 보실 때도 여러분이 환산 점수를 계산하신 뒤 입결 자료 속에서의 환산 점수와 비교하시면 되는데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만의 학생부 교과 성적 계산 방식에 대해서는 이 팀장이 한국외국어대학교 2024학년도 입결 분석 콘텐츠에서 예시까지 들어가며 자세히 설명해드렸으니 해당 콘텐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한국외국어대학교인 만큼 외국어 고등학교 학생들의 영향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소수어과가 어문 계열 중에서도 또 비인기 전공이다 보니 대학 내에서 입결이 낮은 것은 맞습니다만 비일반 고등학교 출신 수험생들도 있으니 입결을 고지곳대로 믿으시면 안 되겠죠. 또 아무래도 일반 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이나 비일반 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이나 글로벌 캠퍼스보다 서울 캠퍼스에서 소수어 전공이 입결이 더 높습니다. 3학년 때 급히 소수어과를 지망하게 된 학생이든 실제로 해당 국가 및 지역에 관심이 있어서 해당 학과를 지망하게 된 학생이든 아무래도 선례가 적으니 비교과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에 대해 막막해
장막할 수 있습니다. 소수학과를 비롯한 어문 계열에서 비교과 방향성 및 진로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 팀장이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부 종합 면접형 전형 대비 콘텐츠를 통해 자세히 설명해드린 바 있으니 선행 콘텐츠로서 해당 콘텐츠를 먼저 읽어보실 것을 당부해드립니다. 일단 아예 해당 지역이나 언어에 대한 탐구가 없는데 지원하는 학생들도 없지는 않아서 관련 비교과가 있으면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해당 언어 또는 지역을 좋아하게 된 이유,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고 관련 탐구를 진행하면 좋습니다. 보통 여행을 다녀왔는데 해당 국가에 대한 기억이 좋았다거나 특정 도서를 읽고 난 뒤 해당 국가의 사회상에 관심이 생겼다거나 북유럽의 경우 교육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북유럽 교육에 대해 알아보고 싶다거나 하는 식의 계기가 많습니다. 조금 더 말씀해드리자면 튀르키예의 경우 우리나라와 형제 국가라고 불리는 만큼 튀르키예와의 문화 교류에 기여하고 싶다거나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채택한 인도에서 최근 K-뷰티 산업의 전망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도에서 K-뷰티의 확산에 기여하고 싶다거나 하는 등의 동기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키워드를 잡았다면 관련 탐구를 떠올리고 엮어내기는 수월할 테니 여러분이 어떤 국가에 왜 관심이 있는지에 대해 한번 스스로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언어 역량이 매우 뛰어나고 관련 비교과가 거의 없는 학생과 지역 및 언어에 대한 탐구로 무장했지만 언어 역량이 꽝인 학생 중에서는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후자가 뽑힐 가능성이 드물기는 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정시 전형 등 정량 성적 위주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더더욱 성적 맞춰서 왔구나, 그리고 해당 소수어를 할 줄 아는 학생들은 거의 없구나를 교수님들도 아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언어를 거의 다 모르기 때문에 평등한 상황에서 언어 역량이 출중한 학생들이 해당 학과에 적응하기 용이합니다. 실제로 그냥 한국외국어대학교 등의 간판만 보고 소수학과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심하게 고통을 받아서 학과 과정을 잘 따라가지 못해 전과 반수를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따라서 언어를 배우고 활용하는 역량이 뛰어난 학생 중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관심도 어느 정도 있는 학생들을 뽑으려고 하겠죠. 이와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국어, 영어, 제2외국어 성적 등 정량적인 언어 관련 과목 성적에 더해 여러분이 제2외국어를 처음 배우셨을 때 느끼셨던 감정이 어땠는지를 떠올려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하는 만큼 언어를 배우고 해당 지역에 대해 새로이 알아가는 것 둘 다를 좋아하는 학생이 지원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이 배울 언어와 유사한 언어에 대해 알아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스페인어와 영어의 유사성을 이전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부 종합 면접형 전형 준비 방법 콘텐츠에서 설명해드렸던 것과 비슷하게 한자 문화권에 속하는 국가들의 경우 한자어가 많은 한국어를 사용하는 화자들이 배우기 유리한 측면이 있을 것이고 몽골어, 튀르키예어도 주어, 목적어, 서술어 형식의 어순을 활용하여 한국어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다면 언어학에서 언어 계통에 대해서도 탐구해보셔도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언어나 지역에 대해 탐구를 특화하기로 결정했다면 해당 지역의 산업, 문화, 역사에 대해 탐구해보실 수 있고 해당 국가의 도서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꼭 특정 국가뿐 아니라 문화권과 지역에 대해서도 두루 탐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시 측면을 떠나 이렇게 나라를 확정할 때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이 여러분이 실제로 해당 국가에 거주할 수 있을지입니다. 단순히 입시만을 위해 탐구를 무장시키겠다면 어쩔 수 없지만 어떤 국가를 탐구할지 알아보며 실제로 흥미가 생긴 나라가 있고 실제로 해당 국가와 관련한 업무를 하고 싶다면 여러분이 실제로 교환학생을 가든 졸업 전후로 파견을 나가든 해당 국가에서 연구 취업 등 주로 활동을 전개하든 간에 해당 국가에서 살게 될 시 적응을 할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고려해 보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한 탐구 그리고 보통 좋은 기억만 남기고 오는 여행을 통해서는 실제 거주 시의 현실이 어떤지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국가의 문화, 인프라, 치안, 기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자 혼자 여행하기조차 어렵고 권고되지 않는 나라가 있는데 해당 국가에 살겠다고 하는 것은 다소 위험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특정 국가의 언어에 관심이 생긴 학생들 또는 대학 입학 전 전공 언어를 조금이라도 공부해보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 이러한 특수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무료 강의를 소개해드립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부터 성인 일반인들까지 모두 수강할 수 있으며 실시간 온라인 화상 강의를 통해 진행되는 형식이라 장소의 구애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스스로 해당 활동을 진행하시거나 동아리에서 인원을 모아 같이 스터디를 진행한다든가 하면 자율 동아리 활동 또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등의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기재하지는 않더라도 해당 언어를 공부하기 위해 강의를 수강했다는 식으로 충분히 생활기록부에 이를 어필할 수 있을 것이니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콘텐츠가 소수학과를 지망하시는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